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은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은 그럼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좀 과정을 간략하게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법원에다가 돈을 달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네네.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한다고 하죠. 공소장을 접수를 하면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소장 제출한 뒤에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네,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네, 실제로 소장을 접수를 하고 6개월 뒤에 첫 기일이 잡힌다는 이야.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약간 잊을만 하면 기일이 통지되는 아니, 재판받기 너무 사실 힘들죠. 살면서 재판할 일이 많이 없는데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법의 도움을 받으려는데 와 1차가 지금 6개월이나 걸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변호사님들 많이 오해하겠어요. 네,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 걸 먼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6개월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6개월 기다리는 네. 너무 긴데요. 그 애가 타고 답답할 것 같은데 재판 지연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이 됐는데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 1940년대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서야 최종 승소 판결이 났는데요. 그렇죠. 네. 이 재판이 무려 9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 사실 안타까운 일이 결국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놓고 최종 결과를 못 보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고인이 네. 되셔서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이 한동안 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살균제를 사용한 뒤에 원인 모를 그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질환을 앓거나 가족을 잃었던 피해자들이 2014년 8월에 국가와 또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1심 선고는 2016년도에 났고요. 네네. 항소심 선고가 바로 올해 네. 2024년 항소심. 2월에 선고가 되면서 이제 국가배상 책임도 처음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지금도 또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10년째 재판 계속 중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2심 끝난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너무 애가 탈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재판 지연 경험한 적 있으실 텐데 이게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되면서 죄명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오. 실제 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 업무상 가실치상죄였는데 이 재판이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업무상 가실치상죄에서 가실치사죄로 예. 제명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제명이 치상죄였을 텐데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제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2월 지금 2월인데 네, 2월은 2월이죠. 저희 변호사들끼리는 이제 선고의 계절이다라고 선고의 해요. 계절이다? 그렇습니까? 왜요? 보통 2월에는 재판을 하지를 않고 그동안 진행됐던 사건의 선고기일을 주로 잡는 달인데 네. 판사님들이 지금이 제일 바빠요, 사실은. 네. 판결문을 막 열심히 쓰시는데 판결문을 못 쓰다 보니까 사건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선고기일이 취소가 되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왜 선고 안 하고 재개가 되냐 이러면서 좀 불만을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월이 인사이동 기간이어서 그렇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사이동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빨리 쓰다 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이걸 열심히 쓰는데 갑자기 인사가 나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에이.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고의는 많습니다. 아니지만 지금 제가 재판 당사자라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진짜. 그렇죠. 이번 달에는 돈을 받을 수 있을 예. 거라 생각했는데 또 미뤄지는 그런 아이고야. 일들이 많습니다. 그 재판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경우에 소송 중에 의뢰인이 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거나 계속 피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송과 관련해서는. 네, 특히 좀 대여금이나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문을 두드리기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와요. 네. 당사자들끼리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오시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이 지연되면서 가압류를 해둬도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또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들 네. 호소를 많이 하시고 옛날에는 그 소송 지연이자라고 해서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지연이자가 연 25%까지 됐었는데 계속 낮아지다가 지금 연 12%예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의 판결로 인한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더 낮은 그렇다 보니까 빨리 변제도 좀 받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돈 내고 말지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요런 이제 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돈도 문제지만 사실 심리적 고통도 진짜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굉장히 네. 상당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큰 고통이 있는 사건이 이혼 사건일 텐데요. 네. 정말 빨리 남남이 되고 싶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로 또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판결이 확정돼야 이제 남이 되기 때문에 네. 보통 2,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아이고. 많거든요. 예. 그런데 따로 살고 있지만 이제 남이 아닌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는 거고 특히 좀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 되려면 이혼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가 그러네요.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상대방이 사전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좀 양육의 어려움도 많이 호소를 하기도 하고 저 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통지서가 각종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네. 이게 재판 지연되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통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변호사님 너무 스트레스예요라고 네.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지서라는 게 뭐 선고하게 나오세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뭐 변론기일에 언제 오세요 뭐 이런 통지서죠. 그리고 네. 뭐 상대방의 준비 서면이 날라온다거나 뭐 법원에서 성명이 날라온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연기됐습니다 이런 것도 날라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판이 갑자기 선고가 뭐 재개되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날라오죠. 아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지금 예. 그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들은 뭐 어떤 게들이 있을까요? 이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거는 법관수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점을 꼽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공판 중심주의, 뭐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이렇게 해서 제도적 변화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권리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재판부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잦은 법관 인사 이동 이것도 그러니까 잦은 문제고. 법관의 인사 이동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나 잦게 통상 사무 분담 기간이 1, 2년 정도거든요. 1, 2년. 그렇다 보니까 재판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판사님이 네. 또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데 가시고 새로운 판사님이 오셔서 또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판사님은 또 이 사건 파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이라 가지고 방 바뀌었다고 올리는 판사님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데 어느 정도로 부족한 겁니까? 지금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 전국의 연간 소송 건수가 600만 건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판사 수는 고작 3,000명 정도거든요. 아유, 그래요? 근데 사실 판사 수로 지금 소송 건수를 따져봤을 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약 464건인데 1년에? 1년에. 예. 그럼 우리나라 판사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독일의 5배가 넘고 또 일본의 3배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뭐 기록에 몇 장 정도 돼요? 예. 그게?
저희가 많은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스튜디오 뭐 천장을 닿을 정도로 쌓아두면 근데 네, 그런 사건들도 많다 하루에 한 건 보니까 이상씩 처리를 해야 된다는 너무 거죠. 많이 힘든 거 사실죠. 와. 사실. 아이고, 그 판결을 참 아유, 내리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판사님들이 이렇게 예, 네, 힘든 고생들이 직업인지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법관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일단은 늘려야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선 부족한 판사 수를 증원을 해야 하고요. 근데 판사 수를 늘리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300명을 증원하자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인데 네.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될지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이제 법조 일원화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법관을 선발할 때 이제 경력직을 뽑게 되는데 이제 올해까지는 5년 이상의 경력직을 선발을 하고 2028년부터는 7년 이상 또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10년 이상 정도 되면 로펌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렇죠. 의뢰인도 확보한 네. 변호사들이 많은데 네. 굳이 그때 또 판사를 지원을 그러니까 할까라는 로펌에서 게 10년 이상 일했으면은 10년 후에 판사 하겠습니까? 그 월급 받고 그렇죠. 약간- 그래서 저라도 지원 안 하고 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조금 개정이 그렇구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들어보니까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폐지된 요것도 또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요. 네, 지금 김명수 전 대법원장님 시절에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예. 법관들은 어차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승진제도가 왜 필요하냐라는 그래도 인센티브가 네, 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네. 얘기도 있지만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잘하고 열심히 하는 판사한테 좀 최소한의 보상책 또 일정한 또 인센티브를 줘야 네. 또 법관들이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계기가 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또 내가 또 판사들이 얼마나 또 엘리트들이 열심히 네, 하는 네. 집단인데 네. 그런 계기를 좀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주요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재판 지연, 사건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우리 이제 부산지방법원 이제 재판장님도 직접 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또 지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 사법 행정 업무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담당하기는 힘드시고 다만 너무 심각하다 보니 우리라도 좀 하자. 야, 너무 심각하니까 네. 팔 먹고 나서서 네, 그렇게 일단 하자. 나도 할게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그냥 일단 네. 손이라도 보태는.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혹시 이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재판 지연 보상법이라고 해서 좀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그 재판에 대해서 국민한테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00유로씩 보상을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좀 지연될 때마다 보상을 하자라는 지금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인데 당사자들 잘못이 아닌 걸로 지연되면 좀 이런 보상을 하게 하면 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좀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당사자 탓이 아닌 그 기준 판단 기준 얼마를 배상해야 될까 그렇죠. 사실은 말이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이 재판사라고 해서 서면 안 내고 이제 구술로 주장해서 좀 빨리 끝내는 그런 재판들도 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6개월이 지나야 뭐 1차 변론 기일이 나오고 이런 거 처음 들었거든요. 네. 재판 지연이 참 큰 문제네요. 근데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대안이 있겠죠. 뭐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사무 분담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한 2년, 3년 그러니까 정도는 법관의 한 곳에서 네,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져야 된다. 근데 왜 처음에 그거를 1년으로 박았을까요? 왜냐하면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고 싶어하는 판사들도 있고 네. 또 나 형사사건 너무 힘들어 뭐 네. 민사로 갈래요 이런
그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금 로테이션 돌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국민들을 빠른데요. 생각을 했으면은 네. 조금 좀 부적절한. 근데 한 곳에 너무 생각인 것 오래 있으면 혹시라도 있을 뭐 이렇게 유착 관계 이런 게 그런 것도 아니라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없지 작용을 했다? 않았겠지만 사실 좀 그런 경우는 드물더라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회피하고 없는데. 싶은 그런 재판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니까 골고루 해라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했는데 사실 아, 이런 너무 부작용을 짧다. 낳았네. 네,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에 좀 AI가 굉장히 많이 네네. 발달돼서 재판도 없는 AI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뭐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리 또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영역 말고 어떤 뭐 자료를 수집한다던가 뭐 하급식 판례를 조사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AI로 조금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대안도 생각해 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쩌면 매우 조심스럽죠.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보조 같습니다. 지원으로, 예. 조서를 이렇게 파가는데 이걸 좀 요약해 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뭐 메모 좀 해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그런데 있지 아직은 않나. AI가 좀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헌법 27조 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좀 여러 제도 보완을 통해서 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보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네. 오늘 아주 그냥 쏙쏙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우리 살면서 사실 법원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또 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좀 불편이 좀 많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마 18,356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 이 시각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으로 학장 나들목 이전부터 옛 계급요금소 쪽으로 정체 보이고요. 반대 외곽 방향 범내골 나들목에서 진양 나들목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